네, 안녕하세요. 네, 5월 19일 화요일 과학 원 연하쌤하고 같이 하는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은 뉴런과 신경계 중에서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할 건데 1교시에는 교과서 154에서 155쪽까지를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 피드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본시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띄워놓기만 하는데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다른 데서 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요거 글씨 너무 작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노시보 효과와 신경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 찾아놓은 것을 그냥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자료를 검색해서 가능한 답을 알아보고 출처를 밝히라고 이제 당부를 했었어요. 인터넷 자료는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자료, 또 믿을 만한 자료를 찾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뉴스의 형태를 띈 자료를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잘못된 정보인데 믿을 만한 포맷, 뉴스라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서 더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 머리가 엉망이네요. 자, 노시보 효과에 관한 검색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어떻더라, 뭐뭐카더라 하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이야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찾는 정보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찾은 인터넷 자료입니다. 일단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노시보 효과와 신경계라고 선생님이 쳤어요. 그랬더니 노시보 효과와 신경계에 대한 학술 자료가 나오고요. 노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쭉 나왔죠. 이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요거 노시보 효과, 스티그마, 낙인 이론 요거를 물론 다른 것도 들어가 봤지만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쭉 읽어 봤더니 이 사람이 그 한 것 중에 좀 읽을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중에 뭔가를 따오려고 보니까 이게 뭐 최낙원이라는 사람의 자료보관서라고 돼 있죠. 이게 약간 개인 홈페이지여서 살짝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 중에서 어떤 논문에 의해서 이게 됐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독일 함부르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올리케 빙겔 박사는 하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 검색이 있고요. 그냥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구글에서 구글 학술 검색 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 사람을 치니까 어떻게 나와요? 네, 뭐 영어로 막 나오니까 약간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실 수 있겠으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저자로 나와 있고 플라시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플라시보.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도 보면은 드러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요거랑 관련된 어떤 많은 연구를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논문을 보실 때는 조금 더 이제 믿을 만한지를 보시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597회 인용이라고 돼 있죠. 이렇단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연구를 인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내 연구는 이것과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597회 인용이라는 거는 거의 여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 논문들도 보면은 566회, 331회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언급한 어떤 내용은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노시보 효과와 신경계에 대한 리뷰에서는요, 저거 읽어봤더니 그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통증의 정도를 물어봤더니 이들이 통증이 처음에는 70연대, 60, 55까지 내려왔대요. 근데 이때 실험 대상자들에게
진통제 주사가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해주니까 통증이 39까지 크게 떨어졌대요. 그런데 사실 진통제는 그 전부터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았던 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연구팀은 진통제 주사가 이제 끝났음을 알렸고 이게 거짓말이었고, 그랬더니 통증이 순식간에 64까지 급상승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MRI 사진을 찍었대요. MRI로 스캔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커질 것이라든가 가라앉을 것이라든가 라고 하면요, 그 MRI 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들이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통증 신호가 뇌 또는 척수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통증 신호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뇌나 척수에서 어떤 그 부분을 미리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약물 치료를 환자의 성격이나 환자가 그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랑 연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시보 효과와 신경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시보 효과는 반드시, 그러니까 원래 있는 효과이고 증명됐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그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는 거 있죠. 얼어 죽었다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어려운 게 있죠.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이더라고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거의 출처들도 되게 그렇고요. 자, 어쨌든 노시보 효과 신경계에 대한 리뷰는 3명의 친구가 출처를 밝히면서 나름의 답변을 적어주어서 신희태, 최영록, 신혜나가 되겠습니다. 등교하면 간식 선물 드립니다. 다른 학생들도 나름 이제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적어주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시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로는 인공감각세포에 관한 리뷰가 있었죠. 이건 이제 이태가 해준 게 가장 좋았는데요. 이태가 찾아놓은 그 링크에서 선생님이 조금 따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공감각세포에 관한 연구에서는요, 진짜로 인공뉴런을 만들었대요. 인공뉴런을 만들었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보통 검색을 하면요, 인공뉴런이라고 검색을 하면 인공신경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사실 요새 되게 핫한 빅데이터 관련된 정보 분야에서 쓰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에서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공뉴런이 아니고 인공감각세포가 아니고 다른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태가 찾은 거는 인공감각세포, 진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감각세포를 만들었고, 이 연구자들은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뉴런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친구들이 낸 것 중에 또 좋은 거가 뭐였냐면, 실제로 촉감을 느끼는 의수를 2014년에 만들었다는 것을, 네, 문채은이 찾아가지고 링크를 걸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사를 링크해준 두 사람에게 또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는 간식을 2개밖에 생겼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거에 대한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때는 출처를 꼭 밝히고 링크를 걸거나 책일 경우에는 책 제목과 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자,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그 대학 공부를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가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 대해서 출처를 기록해 놓고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피드백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민지가 노트 정리하는데 그냥 영상 보고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노트를 잘 정리한 거를 구도내쌤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등교 계약 하시게 되면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트 정리하면서 스스로 영상 보고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성이가 이 단원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무성이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명이랑 뭐 윤호랑 지찬이랑 규영이는 영상 소리가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마이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파란 줄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오늘의 문제가 될 거니까 2차 시 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예진이, 승빈이, 서연이, 혜정이, 혜원이, 지호 이게 무슨 공통점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다라고 적어주신 분들입니다. 네, 어려운 거 맞고요. 어려운 거는 선생님하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선생님 얼굴 보면서도 질문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만 듣고 있는 데다가 이 내용 자체도 되게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걸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무성의까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올려진 그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수업들이 다 링크가 삭제되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그래서 복습을 위해서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를 다시 과학 질문 게시판에 작성을 해둘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그 동영상만 선생님이랑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을 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 돌아보기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경계는 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죠.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대뇌도 있고 연수도 있고 간뇌도 있고 중간뇌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로 가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이 있고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죠. 이거는 이제 송출하는 거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운동신경인데 이 중에서 대뇌의 작용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는 체성신경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장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는 자율신경이라고 했어요. 이 자율이라는 것이 나의 자율이 아니라 내 내장기관의 자율이죠. 이 자율신경과 관련된 것 중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여기 교감신경에 대한 거는 막 뛰는 거, 막 긴장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막 이런 거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요런 때가 교감신경이었고요. 반대로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제 졸리고 배고프고 소화 잘 되고 하는 거가 부교감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정도를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극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걸 조금 자세히 볼 건데요. 이번 시간 거는 지난 시간보다는 좀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익히게 될 핵심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반응, 즉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뇌인데 뇌 중에서도 대뇌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경로가 차이가 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에 보시면 자, 몸이 추우니까 몸이 저절로 떨리네 라고 하죠. 콧물 질질 흘리면서 네, 몸이 추우니까 몸이 저절로 떨리네 라고 하는 것과 자, 여기 이 사람도 이제 막 떠는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신나게 움직여봐요. 이 사람들도 이제 열이 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열을 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두 가지 행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자극 전달의 경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자,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행동은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서 내가 저렇게 춤을 춰야지 라고 해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반응이지만 추울 때 몸이 저절로 떨리는 거는 자, 내가 열을 내기 위해서 몸이
몸을 떨어봐야 되겠어 하고 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떨리는 거죠. 저절로라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이 두 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의식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의식적인 반응은 자, 앞에 설명했지만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의식적인 반응의 예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손이 시리니까 장갑을 스스로 끼는 거,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공을 보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 이런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대뇌를 거쳐야 되겠죠. 대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하게 되고, 이 감각은 감각세포가 받아들인 다음에 신경을 따라서 전달되죠. 근데 이 전달될 때 척수를 거칠 때도 있고 안 거칠 때도 있어요. 자, 척수를 대체로는 거쳐요. 근데 이제 얼굴과 관련된 건 척수를 안 거칠 때가 있거든요. 자, 감각신경에서 척수를 따라서 반응이 가서 뇌까지 갔어요. 그럼 대뇌에서는 이 반응을 판단하고 다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은 척수를 따라서 운동신경으로 전달되고, 운동신경은 주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기로 전달이 되면 이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컵에 물을 따르는 것은 주전자를 시각적으로 인지한 거죠. 그죠?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대뇌에서 주전자를 들기를 명령하고, 주전자를 들어서 운동신경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 정보는 눈으로 들어와서 시각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이것을 전달하면 뇌가 저기 주전자가 있네, 저걸 집어야겠어 라고 운동신경에다가 전달하는데, 그 전달 경로가 척수를 따라서 운동신경으로 내려가서 이 근육에다가 명령을 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는 너무 일상적인 거라서 당연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이죠. 어쨌든 의식적인 반응은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대뇌를 거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뇌를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가 나오는데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어서 척수, 연수, 중간뇌 등이 이 무조건 반사에 중추가 됩니다. 근데 그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실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대뇌가 뇌는 아닙니다. 뇌 전체가 대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뇌 외에도 뇌 안에는 여기 써있는 연수나 중간뇌 등도 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가 관여하는 것은 의식적인 반응, 그 다음에 여기 뇌 중에서도 대뇌 빼고 나머지들이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 등이 관여하는 것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반사 예를 한번 볼게요. 척수 반사라고 있는데, 척수 반사는 그러니까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릎 반사. 그 다음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급히 손을 떼는 행동, 이런 것들은 척수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는 기침이나 재채기나 하품이나 침,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연수 반사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침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기침이 나올 때가 있죠. 참고 싶은데도. 그럴 때 나오는 기침, 그 다음에 그럴 때 나오는 재채기,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는 하품, 그 다음에 내가 막 없어 보일까봐 이렇게 친구가 뭐 먹고 있는데 달라고 하긴 그렇고 이럴 때도 침이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연수 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간뇌 반사는 동공 반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라도 뇌가 살아있는지 보려고 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그거 불빛 비춰보잖아요. 그럴 때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반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가 이제 중간뇌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기절해서 대뇌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대뇌가 어떤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인 무조건 반사는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조건 반사의 경로 한번 볼게요. 무조건 반사는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감각신경을 통해서 오면 대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척수, 연수, 중간뇌를 통해서 가고요. 대뇌 안 가고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볼게요. 저 뜨거운 주전자예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어쩌다가 탁 닿았어요. 그러면 이게 뇌까지 가서 어머 뜨거우니까 손을 떼야지 하면 이미 늦죠. 그러면 이미 손을 많이 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떼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 척수에서 바로 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감각했어요. 감각하고 나면은 척수로만 갔다가 운동신경으로 바로 가서 손을 떼도록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조건 반사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뇌가 아니어도 대뇌가 아니어도 이런 반사가 일어나게끔 우리가 진화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극이 대뇌로 도달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즉 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를 통해서 짧은 경로로 내가 반응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게 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1교시가 벌써 끝났네요. 힘드셨죠? 자, 1교시는 끝났고 2교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정리해보고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할게요.